여러분, 사람의 진짜 본성은 어디에서 가장 먼저 드러날까요? 말투일까요? 아니면 표정일까요? 제가 오랜 세월 지켜본 바로는 그 사람이 매일 손에 쥐고 다니는 물건 속에서 본성이 가장 선명히 드러납니다. 낡았지만 닦아 반짝이는 신발, 가지런히 정리된 지갑, 시간에 맞춰진 시계, 그리고 곱게 접힌 손수건. 이 작은 물건들 속에서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내면의 질서를 읽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값비싼 물건을 들고도 과시하려는 태도, 흐트러진 발밑, 멈춰 선 시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습관은 그 마음의 빈자리를 보여주기도 하지요. 오늘은 소지품에 스며든 본성의 신호들을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신다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눈은 물론 내 삶의 태도도 새롭게 다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두셔서 다음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사람은 의도하지 않아도 매일의 습관에서 본성이 드러나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뚜렷한 신호는 바로 생활 속 물건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물건은 입을 열지 않지만 주인의 마음과 태도를 거짓없이 보여줍니다. 먼저 신발을 떠올려 볼까요? 현관 앞에 가지런히 놓인 신발은 그 사람의 하루가 정돈되어 있음을 알려줍니다. 반대로 아무렇게나 벗겨져 있거나 뒤축이 꺾인 채 방치된 신발은 마음가짐마저 느슨해 보이게 하지요.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발밑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신발은 단순한 생활 도구가 아니라 주인의 성실함과 정직함을 담고 있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지갑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영수증이 구겨져 쌓여 있고 카드가 빽빽하게 들어있어 필요한 걸 찾으려면 한참을 뒤적이는 지갑은 마음의 정리도 부족해 보입니다. 반대로 지폐가 같은 방향으로 곱게 정리되어 있고 영수증이 제때 버려져 있는 지갑은 그 사람의 삶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작은 차이지만 지갑 속 풍경만으로도 신뢰가 생기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돈을 다루는 태도는 곧 신뢰를 다루는 태도라는 말이 있지요. 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계 바늘이 몇 분 어긋났는데도 그대로 두는 사람, 아예 시계를 차지 않고 늘 늦는 사람을 보면 타인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태도가 전해집니다. 반대로 약속보다 조금 일찍 도착하는 사람, 늘 시계를 맞추어 두는 사람은 다른 이의 삶을 존중할 줄 아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사람도 소중히 여긴다는 말을 자주 떠올립니다. 또한 가방 속 작은 물건들도 무심히 지나치기 쉽지만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손수건이 곱게 접혀 있고 펜이 잘 나오도록 준비되어 있으며 수첩이 바로 펼쳐지는 상태로 들어있는 사람은 대체로 일상도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펜이 나오지 않아 허둥대거나 손수건이 구겨져 있어 찾기 힘든 모습은 마음의 준비 부족을 보여줍니다. 작은 준비가 큰 신뢰를 낳고 작은 무심함이 관계의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이렇듯 일상 속 작은 물건들은 언제나 우리를 대신해 말을 합니다. 내가 과시하려는 마음으로 물건을 다룰 때는 허세와 불안이 드러나고 감사와 정성으로 물건을 다룰 때는 신뢰와 품격이 전해집니다. 오래된 물건을 소중히 쓰는 사람은 기억과 정성을 품은 사람으로 보이고 값비싼 물건을 대충 다루는 사람은 오히려 내면이 비어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물건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현관의 신발, 손에 쥔 지갑, 가방 속 펜과 손수건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 모습이 곧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당신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건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쓰고 닫고 제자리에 두는 단순한 반복 속에 우리의 성실함이 담기고 그것이 결국 하루의 품격을 만듭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말보다
먼저 태도와 준비에서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아무 말하지 않아도 상대는 우리의 작은 행동을 보고 마음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 행동의 출발점은 늘 우리가 다루는 물건과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약속 시간을 예로 들어봅시다. 어떤 이는 늘 5분 먼저 도착해 상대가 편히 기다릴 수 있게 배려합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라는 무언의 언어가 됩니다. 반대로 늘 몇 분씩 늦고 미안하다는 말조차 가볍게 흘려버린다면 상대의 마음에는 내 시간이 존중받지 못했다는 섭섭함이 쌓입니다. 결국 인간관계의 기본 신뢰는 시간에 대한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례식장에선 차분하고 절제된 옷차림이 필요하고 결혼식장에서는 단정하고 격식 있는 차림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 자리를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당신을 소중히 생각한다는 행동의 언어지요. 반대로 자기 개성만 내세우고 상황과 맞지 않는 차림으로 나타나는 사람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보다 먼저 그 사람이 자리와 상황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물건을 대하는 태도 역시 관계의 공기를 결정합니다. 좋은 가방을 갖는 건 나쁜 게 아니지만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조용히 오래 사용하는 태도는 주변을 편안하게 하지만 일부러 보이려 하거나 가격을 떠벌리는 태도는 불필요한 벽을 만듭니다. 진짜 품격은 물건을 통해 과시하지 않아도 스스로 드러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한 분은 늘 낡은 가방을 들고 다니셨는데 궁금해서 물었더니 아버지가 물려주신 것이라서 소중히 쓰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존경은 물건의 값에서 오는 게 아니라 물건에 담긴 마음과 태도에서 온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이런 태도는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작은 소지품의 정리 상태도 상대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회의 자리에서 깔끔하게 준비된 수첩과 잘 나오는 펜을 내미는 사람은 이 사람은 준비가 되어 있구나라는 신뢰를 줍니다. 반대로 가방을 이리저리 뒤적이며 펜 하나 찾지 못해 허둥대는 모습은 중요한 일을 맡겨도 괜찮을까 하는 의문을 남기게 됩니다. 결국 관계의 신뢰는 말보다 작은 준비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도 기억해 보십시오. 최근 누군가와 만났을 때 내 태도가 상대에게 어떤 공기를 전했는지, 혹시 신발에 흙을 털지 않은 채 남의 집에 들어가거나 약속에 늦으면서 가볍게 웃어넘기진 않았는지요. 이런 사소한 순간이 바로 관계의 온도를 좌우합니다. 인간관계는 거창한 말보다 작은 습관에서 자랍니다. 신발을 가지런히 두는 손길, 지갑에서 지폐를 정리해 꺼내는 태도, 시계를 확인하며 시간을 지키는 습관, 이 모든 것이 상대를 향한 존중의 신호입니다. 반대로 과시와 허둥댐은 나는 나만 중요하다는 신호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관계는 작은 준비에서 피어난다. 단정한 차림은 깊은 존중을, 정확한 시간은 신뢰를, 정리된 물건은 안도감을 줍니다. 말은 금세 잊히지만 태도는 오래 기억됩니다. 결국 인간관계의 깊이는 물건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통해 드러내는 본성 뒤에는 늘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히 신발, 지갑, 시계, 손수건처럼 보이지만 그 물건을 대하는 태도에는 우리의 불안, 자존심,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그대로 배어납니다. 왜 어떤 사람은 굳이 비싼 물건을 들고 다니며 그것을 자랑하려 할까요? 그 마음 밑바닥에는 나는 충분할까? 나는 인정받고 있을까? 라는 조용한 불안이 있습니다. 비교의 눈길은 마음을 초라하게 만들고 그 공허함을 채우려는 방식이 바로 과시입니다.
하지만 과시는 잠시뿐, 결국은 마음을 더 흔들리게 하지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을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나 비교심이 올라올 수 있고 인정받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해보세요. 지금 나는 남과 비교하고 있다. 지금 나는 인정받고 싶어 한다. 이렇게 감정을 이름 붙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차분해집니다. 감정은 이름을 얻는 순간 방향을 잃고 흩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행동입니다. 작은 루틴을 통해 감정을 가라앉히는 거지요. 예를 들어 현관에서 신발을 가지런히 두는 10초, 지갑 속 영수증을 정리하는 3분, 손목 시계를 맞추는 1분. 이 사소한 행동들이 마음을 정리하는 힘이 됩니다. 손이 먼저 움직이면 마음도 그 뒤를 따라 움직입니다. 나는 내 삶을 정리할 수 있다. 이 감각을 회복하면 비교와 과시의 불안은 차츰 사라집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감사의 시선입니다. 낡았지만 여전히 나를 지켜주는 가방, 오랜 세월 손에 맞게 달아진 볼펜, 늘 함께했던 손수건, 그 물건들을 바라보며 고마웠다 한마디를 속으로 건네보세요. 감사는 비교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남의 것을 부러워하기보다 내 곁의 것에 감사하는 순간, 과시의 마음은 자연스레 찾아듭니다. 감정이 크게 요동칠 때는 몸을 먼저 움직여도 좋습니다. 책상 위 펜을 정리하고 신발을 털어 제자리에 놓고 시계를 다시 맞추는 작은 행동. 이 단순한 정리는 마음의 소용돌이를 가라앉히는 의식이 됩니다. 눈앞 질서를 세우는 순간 내 안의 질서도 되살아나는 것이지요. 물건을 대하는 태도는 결국 타인과의 관계로 이어집니다. 지갑을 정갈히 다루는 사람은 돈을 아끼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거래와 시간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시계를 정확히 맞추는 사람은 시간을 맞추는 동시에 약속을 존중한다는 뜻을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신발을 가지런히 두는 습관은 나는 당신의 공간을 존중합니다라는 조용한 배려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남의 물건과 내 물건을 비교하며 마음이 불편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혹은 내 손에 든 물건을 과시하며 인정받고 싶은 충동이 올라온 적은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비교 대신 감사, 과시 대신 정리를 선택해 보시길 권합니다. 작은 행동이 쌓이면 감정의 흐름도 달라집니다.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눈앞의 작은 물건 하나를 통해 내 마음을 돌아보고 손이 먼저 움직여 감정을 다독이는 것. 그것이 바로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마음 관리법입니다. 결국 물건은 도구가 아니라 내 감정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을 어떻게 닦느냐가 내 하루의 빛깔을 바꿉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깨닫습니다. 물건은 단순히 쓰고 버리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신발은 우리의 걸음을, 지갑은 삶의 질서를, 시계는 시간을, 작은 손수건 하나는 우리의 배려와 세심함을 말없이 보여줍니다.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겉으로 화려함을 드러내기보다 조화와 절제를 선택합니다. 장례식장에서는 검은색 정장을, 결혼식장에서는 단정한 예복을 입는 건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나는 나보다 자리를 먼저 생각한다는 태도의 표현이지요. 이런 선택 속에서 상대에 대한 존중이 드러나고 그것이 곧 그 사람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시계를 맞추는 행동 또한 단순히 시간을 확인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 시간을 바로잡는 동시에 남의 시간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담겨 있습니다. 작은 어긋남을 방치하는 습관은 관계에서도 무심함으로 이어지고 작은 어긋남을 바로잡는 습관은 인간관계에서도 세심한 신뢰로 이어집니다. 철학이란 거창한 명언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실천 속에서 드러나는 질서입니다. 신발 역시 그렇습니다.
현관에 가지런히 놓인 신발은 주인의 성실함을 말해주고, 흙 묻은 채 아무렇게나 벗겨진 신발은 마음의 흐트러짐을 보여줍니다. 옛 어른들이 늘 말씀하셨습니다. 발밑을 정리하는 사람이 큰일을 맡을 수 있다. 발밑을 살피는 습관은 곧 내 자리를 바로 세우는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래된 물건은 우리에게 더 깊은 철학을 가르쳐 줍니다. 낡았지만 반짝이는 가방, 손때가 묻은 연필, 세월이 스며든 지갑 속 사진. 이런 물건은 단순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성과 기억이 있기 때문에 더 빛나는 것입니다. 진짜 가치는 새 것에 있지 않고 오래된 것을 소중히 쓰는 태도에 있습니다. 그것이 곧 삶을 존중하는 철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덜 가지는 법을 배웁니다. 많이 갖는 대신 가진 것을 더 정성스럽게 쓰는 것이 지혜라는 걸 알게 되지요. 물건을 줄인다는 건 단순히 비우는 것이 아니라 남은 것에 더 마음을 담는 선택입니다. 그렇게 할 때 삶은 단순해지고 마음은 한결 편안해집니다. 철학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쓰고 닦고 제자리에 둔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충분합니다. 쓰는 동안 몰입하고 다 쓰면 닦으며 숨을 고르고 제자리에 두며 다음을 준비하는 삶. 이 단순한 반복 속에 우리의 하루가 있고 그 반복이 쌓여 우리의 품격이 됩니다. 물건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쓰고 관리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그대로 비칩니다. 남들이 보는 건 물건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우리의 태도와 마음입니다. 결국 물건을 대하는 태도는 곧 자신을 어떻게 아끼는가의 표현이며 동시에 타인을 얼마나 존중하는가의 지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발밑과 손끝을 떠올려 보세요. 신발은 가지런히 놓여 있는지, 지갑은 정리되어 있는지, 시계는 시간을 제대로 가리키고 있는지. 이 사소한 것들이 곧 나의 하루, 나의 관계, 나의 품격을 말해줍니다. 작은 실천이 곧 지혜이고 그 지혜가 모여 평생의 품격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소지품에 드러나는 사람의 본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신발은 발밑의 태도를, 지갑은 삶의 질서를, 시계는 시간을 존중하는 마음을, 작은 손수건과 펜은 준비성과 세심함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물건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작은 물건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곧 그 사람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울이었지요. 과시는 순간의 눈길을 끌 뿐 오래가지 않습니다. 정성과 조화는 시간이 지나도 존중과 신뢰를 남깁니다. 결국 진짜 품격은 물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하루와 관계 속에서 작은 정리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다시 느끼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